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전자기학 공부법 중에 이제 두 번째 할게요. 자계 쪽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전기 에너지라는 게 이제 전계 쪽에 정전 에너지, 자기 쪽에 자기력에 의한 에너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콘덴서나 배터리 쪽인데 요게 뭐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1%, 요즘은 신재생 때문에 늘어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요 발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자개 계통이에요. 여기서부터 변압기, 뭐 전동기, 전부 다 요 자개 쪽이랑 연관되고, 우리 선로 쪽도 L 성분이 지금 많죠. 그래서 선로 측에 나오는 현상들도 거의 자개 쪽 현상들이라서, 요 자개 쪽이 제가 볼 땐 전개보다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쪽이 개념은 전개 쪽보다 작아서, 요 개념들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는가를, 실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정리하는 토픽들 있죠. 뭐 변압기가 됐든, 뭐 전동기가 됐든, 뭐 이상현상이 됐든, 고장전류가 됐든, 요런데 어떻게 서브 노트나 이런데 넣을 수 있냐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어떻게 좀 예시를 들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 네, 설명드리면서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전개에서 이런 거 봤죠. 이런 무한원점에 이런 Q라는 전하가 어떤 에너지 1,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전위죠. 이걸 받아서 이동을 하죠. 이때요 이동하는 속도 dt, dq를 우리가 전류라고 정의해요. 그런데 이 전류라는 게 흐르면 요 회전하는 방향으로 어떤 자기장이라는 성분이 생겨요. 요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비오사바르 암페어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비오사바르 법칙에는 어떤 이런 전류들을 이런 직선이나 어떤 형태의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위치에 작용하는 전개에 대해, 아니, 자기장에 대한 그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미세한 미소의 점 단위로 다 적분을 시키는 식이에요. 그래서 요 비오사바르는 뭐 딱히 응용에는 적을 필요는 없고 요것 자체가 따로 뭐 10점짜리로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건 정리를 하시면서 전자기학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암페어 법칙은 우리가 요런 여러 형태의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대칭적인 형태로 흐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케이블이죠. 케이블. 케이블 같은 경우에 이런 원통 좌표계로 표현이 돼서 이런 대칭적인 성분, 그 전류 흐름에 대해서, 특정 전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지점에 이제 있는 형성되는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이런 폐곡면에 대해서 이걸 하면은 I가 된다는, 자기장의 적분값이 결국엔 I가 된다는 이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암페어의 법칙이죠. 그래서 암페어의 법칙이란 거 자체만으로도 뭐 응용은 아니고, 요거는 요런 게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요런 거 뭐 여기서 R만큼 떨어지는데 자기장이 뭐 H는 2파이 I였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계산이나 뭐 서술하라는 10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해서 요런 실제 전자기학 오리지널 문제를 푸는 걸 이제 준비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 3번은 우리 그 자기력식 있죠. 결국에는 요 자기장이랑 전류는,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생기면 전류가 생겨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어떤 위상차를 가지고 벡터 성분이 되면은 요런 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생겨요. 이거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해요. 이거는 엄청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전동기도 돌아가는 거고, 이제 여러 회전기기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쪽부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토픽에다가 요거를 응용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단락시 전자기계력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요 전류라는 게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단락 전류로. 그러면 자기장도 커지고 요 둘에 의해서 어떤 그 큰 힘이 생겨요. 요 힘이 전선에 작용을 해서 전선이 요렇게 있으면 요게 뭐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탈되거나 뭐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충돌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선에 이제 악영향을 끼치죠. 그게 이제 전자기계력이에요. 이거를 설명할 때 뭐 기존에 그냥 뭐 짧게 정리된 그냥 서술형으로 적는 것보다는 요 자기력식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게 뭐 결론적으로는 요런 케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어떤 단락 전류가 흐른 거예요. 그럼 요거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 H는 2파이 I라고 했죠. 요거를 아까 자기력식인 BIL, 그러면 우리 B는 뮤 H잖아요. 요거 해가지고 요 식에 넣으면은 이게 정리하면은 요게 우리가 아는 식이 나와요. 뭐였죠? 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었나? 곱하기 뭐 R분의 I 제곱 뭐 이런 식이 나와요. 이게 우리 그 전자기계력 식이죠. 그래서 요게 요 R이 지금 분자에 있는 게 요 자기력에서 요 R이 분자에 있는 식에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적어주는 것보다 요런 그림 그려주고 요런 과정 한번 적어주면은 답안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계약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계약 공부할 때 자기력 쪽은 뭐 그 강의에서 아마 설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들으시는 강의마다 그거를 좀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이런 응용되는 것들. 그러면 그 응용되는 것들 중에 내가 서브노트로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요걸 넣어주세요. 이렇게 적는 사람 별로 없어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전자기학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자기장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뭐 철심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자성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자성체에 이런 자개가 가해지면 요 안에 이런 자기쌍극자라고도 하는데 요 자구라는 애들이 평상시엔 되게 불규칙하게 있다가 어떤 요런 방향의 자개가 강하게 걸리면 요 자개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다 배열을 하면서 결국엔 얘가 커다란 그 자석처럼 NS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NS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자기장에 의한 현상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요런 원리, 전자기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활용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데 요 자성체의 성질 중에 하나가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가해주는 자개를 입력으로 보고 여기 그래서 이게 배열이 이제 일정하게 되면 자석 밀도가 늘어나는 거라서 이쪽이 출력이 돼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다가 얘가 교류를 인가하니까 자개가 반대편으로 뒤집어지면 다시 요 마이너스 쪽으로 자석 밀도가 형성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지 않고 요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압기 손실에 대한 문제 있죠?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25점으로도. 여기 하면 우리가 이제 무부하손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철손이라는 게 있고, 와류손이 있어요. 와류손은 요 전개자기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잠깐. 요 철손이라는 게 결국에는 요 히스테리시스 현상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요 일반적으로 뭐 pH는 뭐 KH, F, BM의 1.6인가 요식 쓰잖아요. 이걸 달랑 쓰지 말고 요거 그려주고 이것까지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요런 식이 나왔다. 요 손실이란 게 요 식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야 돼요. 이 기술사는 감소 잘 받으려면 내 답안이 그 뭐 이런 서술 내용들이 쭈루룩 암기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요렇게 내 생각을 1부터 요 3까지 2 요렇게 논리를 전개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내 논리로 전개하는데 그 답안이 다른 사람이 똑같은 답안을 쓸까요? 절대 못 쓰죠. 내 논리인데.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내가 가진 논리를 풀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아니, 채점관들도 그걸 원하고 그런 답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런 데 활용하도록 공부를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전개랑 자개랑 이제 독립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유명한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는 마이너스 dt d파이 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요걸로 여기가 제일 응용이 많죠. 요걸로 인해서 발전기에 우리가 기전력 전압을 발생시킨 거고 전동기에도 이제 특히 유도 전동기에 활용이 되는 거고 여러 현상들이 이것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 식은 간단하고 요거를 어디다 활용하냐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거기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와류손도 이왕 변압기 무바선 쪽에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런 아까 그 자성체라는 게 있다고 보세요. 여기다가 어떤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요게 변화하는 자기장이면 E는 요게 결국에는 자석 밀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dt d파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기전력이 생겨요. 기전력이 생기면 요것도 하나의 도체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그게 와류예요, 와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류가 생겨요. 요 와류에 의해서 전류니까 I제곱 R에 의한 열이 발생하죠. 요게 손실이죠. 요게 와류손이에요. 그래서 와류손도 뭐 그거 있죠. 뭐 와류손식 KE F제곱 BM 제곱이었나요? 요식 달랑 쓰지 말고 요거부터 쭉 가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논리로. 처음은 요거부터 패러데이부터 이렇게 가서 와류손까지 하면 요거 반장 금방 채워요. 서론해가지고 뭐 어디 나온 거 그냥 이해도 못하는데 서술식으로 쭉쭉 외우지 말고 요거 하나 해주면 반장 끝나고 서론에다가 본론 1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 분량도 잘 채울 수 있고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패러데이 렌즈는 좀 응용되는 거 찾아보세요. 많이 나오니고 요새 유튜브 좋잖아요. 유튜브에 영상까지 해가지고 그 원리들 되게 쉽게 잘 나와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은 이제 그냥 오리지널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자기학을 전개부터 요 전개자 플러스 자개까지 쭉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하셨으면 요거는 그냥 돼요. 그냥 그 다음엔 요거는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 네, 테크닉 이거 맞나? 테크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발산 정리라든지 뭐였지? 스톡스 정리 이런 걸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맥스웰 방정식의 미분형, 적분형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쓰시거나 뭐 그런 게 25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런 수식 적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중요하죠. 적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요 맥스웰 방정식의 미분, 적분식 다 적기보다는 그냥 보통 요 적분식이 제일 물리적인 의미니까 요걸 적고 그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게 점수를 잘 받아요. 예를 들면 아까 암페어 법칙 이런 거 이렇게 뭐 요거잖아요. 요거에 뭐 미분형이랑 뭐 이런 거 쭉쭉 쓰는 거보다는 요거 하나 써주고 요런 아까 설명드렸죠. 요런 직선 도체 원통형에 이런 게 흘렀을 때 요거에 뭐 알만큼 걸리는 떨어진 곳의 자기장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회전하는 성분의 자기장이 요런 폐 경로로 폐곡면, 폐곡선으로 형성되더라. 요걸 설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해서 뭐 식을 달다 외워가지고 그걸 쭉쭉 써내려가는 것보다는 요런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숨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채점관들이 요 맥스웰 방정식 잘 외웠나를 보려는 게 아니라 요 식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좀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2편 정도 전자기학에 대해서 좀 공부 방법이랑 그런 것도 좀 예시 들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해서 제가 결론은 요 전자기학을 우리가 뭐 변압기나 어떤 주 수배전 쪽 전원계통 토픽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넣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자기학을 해야 돼요.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응용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또 왜 이걸 하냐면 이걸 하면 암기 안 해도 돼요. 이게 머릿속에 정리되잖아요. 내 논리로. 제가 지금 막 뭐 이런 공식들 막 적잖아요. 이거 제가 따로 공부한 거 아니고 지금 시험 친 지 꽤 됐잖아요. 근데도 나와요. 왜 이게 제가 이해하면서 논리적으로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특히 건축 전기는 양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까지 외울 여력 없어요. 다른 거 막 통신이나 소방 쪽 법규나 요런 거 외우는 것도 빡세요. 거기다가 요런 우리 전통적인 수배전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 터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리적으로 풀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풀어서 가야 돼요. 풀고 내 논리로. 그럼 암기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야 이게 한번 승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 영상 찍은 목적이 이거고, 좀 제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기숙사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